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어젯밤에 열렸던 제3차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는 몇 가지 기준에서 1차, 2차 때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10명으로 후보들이 추려졌고 처음으로 이들이 한 무대에 섰고 또 하루 만에 토론회를 끝맺었습니다. 이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가 모두 12번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9번이 더 남아있는데 민주당 측의 생각은 투표인들이 후보들의 주장과 면모를 자세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뽑아달라 하는 겁니다. 12번을 자세히 보라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어제 3차 토론회였습니다. 이 민주당의 2020년도 선거의 최대 목표는 물론 트럼프를 갈아치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예선 목표를 누구든지 트럼프와 맞상대를 불러서 이길 사람을 뽑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 무대에 선 10명의 후보들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꺾기 전에 우선 9명을 먼저 꺾어야 하는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의 논쟁은 매우 뜨겁고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어제는 헬스케어, 이민, 총기, 인종, 교육 등 여러 가지 의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있었던 토론회상의 논쟁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어느 후보가 무슨 의견을 내놨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의 이슈는 역시 헬스케어 문제였습니다. 크게 대별을 하면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바마 케어를 더 확대해서 무보험자를 줄이고 일반 시민들의 의료보험 혜택을 더 늘리자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진보계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Medicare for all, 전 국민에게 의료 혜택을 줘야 한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은 전 국민의 의료 혜택 시에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이든은 그 비용이 10년 동안 한 30조 달러 정도 들게 되는데 이것은 큰 무리다 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워런과 샌더스는 이를 부자 증세를 통해서 해결하고 동시에 부의 재분배도 의료 정책을 통해서 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 논쟁은 이미 그 상세한 내용이 잘 알려진 것이고 이제 국민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만일 개혁주의 후보가 민주당 예선에서 승리를 하면은 트럼프와 대결을 하게 되는데 민주당 후보가 소셜리스트다, 사회주의자다라고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인종 문제도 논의가 됐습니다. 우리 커뮤니티가 잘 알아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바로 이민자고 소수계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민주당 후보들은 아주 손쉽게 트럼프를 공격했습니다. 트럼프의 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은 미네소타 출신의 클로버차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트윗을 통해서 대형 총격 사건의 방아쇠를 당겼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카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그는 미움 그리고 분열을 현재 심고 있다라고 공격을 했고 샌더스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라크 전 하원의원은 트럼프가 화이트 수프리미스트다, 백인 우월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가 텍사스주의 엘파소 총격 사건을 실제로 고무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트럼프陣營에서는 어제 토론회가 열리는 휴스턴 상공에 광고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그 비행기 꼬리에 달린 광고문은 사회주의자들이 휴스턴의 경제를 망치게 될 것이다. 2020년에는 트럼프를 뽑아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총기 규제 이슈도 논의가 됐는데 바이든이 여러 후보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부통령 시절에 총기 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는 비난이었습니다. 해리스 상원의원은 바이든에게 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해라. It's not no we can. Let's say yes we can 이라고 해라.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구호를 빗대어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바이든은 Let's be constitutional, 헌법대로 하자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이민 이슈도 어제 등장을 했는데 어제는 ABC 뉴스와 함께 이 토론회를 주관했던 유니비전 TV의 호헤 라모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재임 시절에 수백만 명의 불체자들을 추방했는데 그걸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나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스페니쉬 언어로 방송이 되는 소수의 언론의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유세 시에 발언권을 놓고 대결하다가 쫓겨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LA 타임스가 그를 라티노 교황이라고까지 지켜세웠던 인물입니다. 바이든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불체자들을 철창 우리 속에 가두지도 않았고 이들을 이산가족으로 만들지도 않았다. 이렇게만 답변을 했습니다. 민주당 예선을 위한 토론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헬스케어 문제입니다. 헬스케어에 대한 민주당계, 공화당계 시민들의 의견이 크게 다릅니다. 국민들의 의료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계 시민들은 국가가 개입해야 되고 국가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81%나 됩니다. 그러나 공화당계 시민들은 19%만이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국 전체로는 53%가 정부의 책임이 있다, 44%는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헬스케어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계 시민들은 89%가 yes, 공화당계는 73%가 yes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헬스케어에 대한 전체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아직 아이오와 카커스까지는 여러 달이 남아있지만은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조 바이든이 30% 내외로 계속 크게 앞서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 뒤로 버니 샌더스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18% 내외로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후보들은 7% 이하, 2% 이상 정도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초반전에 선두그룹에 섰다가 미끄러졌던 해리스 상원의원 같은 사람, 그리고 베로 오락 전 하원 의원 등은 아직 선두권 진입 가능성이 있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Winners and Losers는 언론사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조 바이든이 선전을 했다는 의견이 있고 오락 그리고 해리스도 점수를 꽤 득점을 했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어제 너무 조용했다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13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어제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적을 내세우며 다른 후보자들의 공격을 받아쳤습니다. 어제 민주당 대선 3차 토론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5천만 달러 이상 자산 보유자에게 연간 2%, 10억 달러 이상 부자에게 3% 세금을 매기겠다는 워런 의원의 부유세 공약에 반대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오바마 케어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파산했다고 주장하면서 오바마 행정부 때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지냈던 훌리안 카스트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방한 이민자 통계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로크 후보는 텍사스주 하원 의원을 지내면서 총기 규제를 위해 일해왔던 것을 부각시키면서 여러분의 AR-15 소총을 가져가겠다고 말해 청중들의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은 토론에서 다른 후보들을 공격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전략을 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CNN은 토론회가 끝난 후 승자로 바이든 전 부통령과 오로크 전 의원, 해리스 의원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치류가를 끊는 난장판이라고 비하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를 방문해 감세 정책을 약속하고 민주당을 조롱했습니다.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볼티모어에서 열린 공화당 연례 행사인 연찬회에 참석해 공화당은 수십 년에 걸친 실패와 부패로 파괴된 볼티모어 같은 도시의 미래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을 향한 조롱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TV 토론회보다 공화당 연찬회를 지켜보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비웃자 청중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리케인 도리안으로 큰 피해를 입은 바하마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센터는 이 스톰이 또 다른 열대성 폭풍으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상청은 바하마에 오늘 새벽부터 시속 30마일의 강풍과 함께 주일까지 2에서 4인치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폭풍은 플로리다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 하원 법사위원회가 어제 조사 권한을 확대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의 하원 법사위는 어제 청문회를 탄핵 절차의 하나로 지정하고 증인을 더 적극적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하며 탄핵 조사와 관련해 백악관에 더 많은 문서와 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탄핵 조사 규칙을 규정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구글의 위성 지도 서비스인 구글 어스가 22년 전 실종 사건을 해결하는 데 톡톡히 역할을 해 화제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웰링턴 그랜드 아일스에 살았던 옛 주민은 구글 어스로 이 지역 호수를 확대해 들여다보던 중 마치 자동차처럼 생긴 물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심하게 석화된 흰색 승용차를 꺼내자 그 안에서 해골 형태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팜비치 카운티 경찰국은 이 시신이 1997년 당시 40세의 나이로 실종된 윌리엄 몰트라는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거렛, 전자담배의 부작용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리노이주 내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 내에 이 시거렛 판매소가 약 200개에 달하는데 근년에 10대 청소년들의 사용이 증가 추세입니다. 현재 이 시거렛으로 인한 사망자는 6명인데 이 밖에도 전자담배로 인한 폐 질환을 일으킨 사람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 시거렛의 일부 제품을 판매 금지시킬 방침입니다. 시카고 공립학교 교육청이 학교 내 성폭행 사건 처리에 대해 연방교육부와 합의했습니다. 교육부 민권 담당 부서는 시카고 공립학교 내 성폭행 처리 상황을 3년간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교내 성폭행 건수가 2015년 이후 500여 건에 달합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신입생 등록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주내 학생들이 재정 지원 조건이 좋은 타주 대학으로 입학하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샴페인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입학생은 불과 1000명이 늘어 5만 3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침수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에 비 또는 곳에 따라 썬더스톰,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낮 최고 77도, 밤 최저 57도. 내일 토요일 맑고 개창한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78도, 밤 최저 65도.
주일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오후 들어 다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82도, 밤 최저 66도. 다음 주 월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79도, 밤 최저 64도입니다.